네 번째 문단이다. 한편. 자, 전환했죠. 인식은 인식이라는 거기서 나올게요. 최첨단 칠판 시스템 하나 뺐어요. 인식은 해볼게요. 직관에서 분석으로 이행할 수 있지만 분석에서 직각으로 갈 수는 없다. 인식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적겠습니다. 자, 직관과 분석이 있을 때 다시 볼게요. 직관에서 분석으로 이행할 수는 있다. 얘는 가능. 분석에서 직관으로 갈 수는 없다. 얘는 불가능. 뒤에 볼게요. 분석에서 직관으로 이르는 길이 없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구분하고 있지. 이 두 가지.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는 여러분 체크해야 되겠죠? 분석이 보편적 개념이라는 틀에 매여서 개별적인 것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 체크 딱 해놓으세요. 자, 분석은 얘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몸이 조금 이상해졌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개별적인 것에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볼게요. 다른 하나는 이때 개념은 자, 두 번째 한 대상의 부분이 아니라 인위적 요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봐봐. 여러분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자, 부분과 요소를 또 구분해 놨는데 개념 설명하면서 부분들이 아니라 요소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뒤에 보겠습니다. 한 개념은 많은 대상의 공통적인 것을 포착해서 유사성을 추출하는 것으로 유사성은 대상의 속성이고 속성은 마치 이 성질을 지닌 대상의 일부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어집니다. 베르그성 2분 또 나왔어요. 뒤에 볼게요. 자, 이 때문에 우리가 개념을 한 대상의 부분이라고 잘못 추론한다라고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데 그러나 뒤에 중요합니다. 몇 번씩 얘기하죠. 개념은 한 대상 안에서 어떤 특성에 대한 임의적 선택을 나타내므로 이것은 부분이 아니라 요소에 해당한다. 앞에서 나왔던 얘기 또 나왔습니다. 부분은 대상 안에 함축된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개념 설명 들어갑니다. 만약 부분들이 주어지면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기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걸 갖고 전체를 만들 수 있는 것, 그 개념이라고 본다면 요소는 반면 이런 단어 집중하라 그랬어요. 대상의 구조 전체를 함축할 수 없대요. 결과적으로 원래의 대상을 재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대요. 우리가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던 부분과 요소의 개념보다는 지문에서 언급한 이 부분과 요소의 개념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여기에 집중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간섭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지식들이 배제해야 됩니다. 다음 단락 들어갈게요. 다음 문장. 개념들의 어떤 결합도 대상을 온전하게 복원하지 못하는 것은 개념들이 요소이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줄줄 보자. 개념들은 뭐다? 요소이다. 그러면 전체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마지막 문단 들어갑니다. 분석과 직관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서로 대립적이다. 다시 넣을게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분석과 직관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서로 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자, 서로 얘네들은 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이어서 볼게요. 특징이니까 실증과학의 수단이 되는 분석은 대상의 주의를 돌도록 운명지어져 있으면서도 그 대상을 포착하려는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 욕망이 있답니다. 그러나 형이상학은 형이상학 어디서 봤죠? 인문학적 지식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볼게요. 실제를 분석하는 대신 직관한다.
그러니까 얘는 이쪽이네, 그죠? 즉 형이상학은 실제를 상대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파악하며 얘는 절대적으로 파악한다. 실제에 대한 여러 관점을 취하는 대신 실제 안에 위치하고 요거를 여기서 봤던 내용들이죠. 직관할 때 했던 얘기들. 자, 부호적인 표현이나 번역 혹은 재현에 일절 반영하지 않으면서 실제를 파악하는 방법을 사물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끝났는데, 자,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A와 B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에 1번. A는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 끊임없이 관점을 증가시켜 나가는 실증과학의 방법이다. 이거는 A가 분석인데, 분석의 기본 개념이죠. 넘어가겠습니다. 2번. A는 사물의 외부에서 사물이 아닌 것을 통해 사물을 이해하는 것이다. 본질을 이룰 수 없다. 특징 그대로 나와 있죠? 또 그러네. 23분 됐어요. 깜짝 놀래요. 이거 잘 돌아가고 있는지. 3번. B는 사물 안에 존재하는 본질을 이루기 위해 B는 직관인데 상징적 표현을 지속적으로 포착하는 에헤이. 상징적 어디서 나왔습니까? 상징적. 여기네, 그죠? 그죠? 여기 분석이고. 지금 얘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직관. 정말 쉽죠? 우리 애들 다 맞았을 겁니다.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A는 사물의 다른 대상들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인식하지만, 그렇죠? B는 뒤에 절대적으로 파악한다. 절대적으로 파악한다. 여기 써놨네, 그죠? 5번. A와 달리 B는 B의 집중, 부호적인 표현이나 제한에 의존하지 않는 지적 공감이다. 자, 마지막 문단에 한 5째 줄 나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번 들어갑니다. 자, 2번 봤더니 선생님 문제 풀면서 보기가 참, 그죠? 말은 되게 많은데 핵심만 얘기할게요. 이거 쭉 보다가 5째 줄쯤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술가는 오직 탑의 음영에만 주목하여 관찰한다. 즉, 한번 줄 한번 쳐보세요. 그는 실제적이고 내적인 유기적 조직이라는 탑의 개별적인 것 대신에 보편적 개념에 주목했대요. 우리가 보기가 나왔을 때는 이 보기와 지문과의 어떤 연관성을 파악하면서 봐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어느 쪽에서 봤던 것 같습니까? 이쪽에서 봤던 것 같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외적이고 도식적으로 탑을 표현하였다. 요거만 딱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문제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한번 1번. 예술가가 소묘하기 위해 관찰한 것은 탑의 특성에 대한 임의적 선택에 해당하므로 부분이 아니라 요소이다. 우리 부분 요소 개념 여기서 했었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예술가가 주변과 탑을 분리해내는 작업은 탑의 속성에 대한 인위적 요소를 추출하는 것으로 이것은 분석의 방법을 통해 얻어진다. 맞습니다. 3번. 예술가는 탑의 보편적 개념이 아니라 개별적인 것에 주목했다고? 이 개별적인 것은 무엇에 해당되죠? 직관이죠? 그죠? 틀렸죠? 정말 쉽잖아요, 그죠? 4번 들어갑니다. P도시라는 메모가 적힌 각 그림들을 연결시켜 감상한다 해도 끊어버리세요. 딱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자, P도시를 가보지 않은 사람이 P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획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 부분이 아니라 요소니까. 자, 5번. 탑의 음영에 집중한 예술가의 소묘는 여러 각도에서 그린 것들을 결합할지라도 온전하게 복원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분석에서 직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 왜?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답 3번 쉽게 찾았을 겁니다. 3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 보면 서진 이런 거 됐죠? 중요한 거 아니죠? 핵심은 A, B, C의 이 자료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베르그성 관련 서적. 자, 핵심만 얘기할게요. 거기 넷째 줄 중간. 베르그성은 줄 쳐보자. 실제에 대한 치밀한 분석의 과정을 거친 경우에만 비로소 직관이 가능하다고 봤대요. 이거 이해됐습니까? 이러한 분석과 직관의 연속성의 원리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지문에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돼 있다 구분하고 있는 이런 어떤 특징들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A 파트를 잘 보시면 아주 구분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화합을 한 것 같죠? 실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직관이 가능하다. 물론 그 위에 칸트가 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갖다가 같이 쓴 이 밑에 부분도 똑같고. 자, 그러니까 서로 어떤 보완적 측면의 의미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 신문기사 핵심만 둘째 줄 중간에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한대요. 요거만 보면 될 것 같아요. C, 서준이 자기소개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을 잘 찾아야 돼요. 오른쪽 보세요. 공통 키워드에 융합, 융복합 요거죠. 그러니까 B와 C는 사실 내용상 크게 구분이 되지는 않아요.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자, 1번 들어가 봅시다. 분석과 직관은 상이한 인식 방법이지만 끊어야 돼.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출제자는 이 앞에 부분을 맞게 해준 다음에 뒤에 부분에다가 살짝 단어를 바꾸는 경우, 뭐 아니면 반대의 경우, 둘 다 뭐 틀리게 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생들이 가끔 실수였어요 말하는 게 바로 이 첫 번째입니다. 앞에 부분 맞아서 맞는 줄 알고 훅 넘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뒤에 부분에서 아주 작은 단어의 변화를 여러분들 캐치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끊어서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시 뒤에 부분 볼게요. 둘은 서로 보충되는 연속성의 원리를 지닌다. 이건 A에서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인문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서로 다른 종류의 지식이지만 교육에서는 구분 없이 합하여 자, B와 C 내용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 앞에 부분은 지문, 뒤에 거는 보기 섞고 있어요. 3번. 분석과 직관은 대립적 성격을 지니지만 이게 지문 얘기죠. 문이과 계열의 구분을 두지 않은 2015 교육과정 역시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융복합 얘기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역시 두 가지 똑같습니다. 4번.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의 독자성을 강조한 베르그송. 한번 체크해봐. 선생님이 사람 이름 나왔을 때 특징 잘 보라 그랬죠. 베르그송과 관련해서 이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아까 딜타에 관련해서 그 부분이 좀 붙어 있습니다. 여기 써있네, 그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 4번이죠. 피해 것도 말도 안 돼요. 5번. 각 분야마다 고유한 방법이 있지만 대학의 인재상을 보면 분야별로 적합한 연구 역량을 지닌 인재보다도 자, 피해 뭐 역시 마찬가지죠. 융복합. 인재를 요구한다. 정말 쉽죠? 자, 우리 세 문제 다 맞은 학생들 손 들어봐 라고 선생님이 솔직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중에 손 들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잘했습니다. 뭐 틀려도 괜찮아요. 연습이니까 틀리는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할 줄 알면 됩니다. 이번 지문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인문 영역 지문 중에서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한 이런 정보들을 다시 한번 체크했다가 띠지 같은 거 붙여놓으세요. 그랬다가 다음 모의고사 보기 전에 그걸 한번 다시 풀어보고 내용을 확인해보는 그 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오늘 수업 여기까지 했는데 선생님이 지난번보다 잘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계속 연구할 겁니다. 여러분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확인하고 공부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